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요, 저항선 돌파와 눌림목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 아주 단순한 전략이면서도 시장에서 승률이 높은, 확률이 높은 매매법이기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항선 돌파와 눌림목 매매법 바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돌파와 눌림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주가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저항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특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란 가격대가 있으면 잘 올라가다가 5,000원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올라갔는데 또 5,000원에서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주가가 내려오게 되는, 또 수개월이 지나 또 올라왔는데 5,000원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는 걸 우리는 저항선 또는 저항 가격대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지선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는 가격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주가가 내려가다가 2,000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매수세가 붙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리고 또 저항을 맞고 또 내려가다가 주가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매수세가 받쳐들어서 올라오게 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특정한 가격대에서 지켜주는 흐름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한다, 또는 지지 가격대라고 합니다. 이 개념부터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항선과 지지선은 여러 번 반복되는 굉장히 큰 심리적 가격대다, 그죠? 저항선이란 것은 내가 5,000원에 올라갔을 때 앞전에도 계속 내려왔으니까 나도 이제 5,000원에 도달하면 익절하고 싶다, 팔고 나오고 싶다라는 심리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매도하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죠. 근데 만약에 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나 또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바뀌겠죠. 매도하자 이런 심리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네, 따라 붙자, 이래서 생긴 것이 돌파 매매라는 관점입니다. 돌파 매매는 이 가격대를 강하게 뚫을 때 매수 참여자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상승으로의 힘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까지 실려준다면 앞으로 이 주가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갇혀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주시면 매매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옛날부터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박스권 이후에 하락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밑으로 앞으로도 큰 하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이런 구간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하락으로 강하게 이탈했다면 손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향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와 눌림 매매 전략은 어떤 거냐? 본격적으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돌파가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큰 상승, 이제 관성의 법칙을 타고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꼭대기에서 산다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사는 거죠. 주가란 것이 한번 큰 상승이 나오면 2차 상승 전에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쭉쭉쭉쭉 상승하면 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크게 물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건 이 조정 구간을 노려야겠죠. 조정 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양봉 돌파하는 시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여기 이 저항대 있죠, 여러분들? 강력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뭐로 바뀌냐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파 매매했던 그 매수 참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고, 주가가 만약에 흘러 내려서 이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주가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구간은 요런 눌림목 구간이죠. 요런 구간. 만약에 바로 가준다면 이거는 버려주는 게 리스크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직장인이고 계속 대응할 수 없는 스윙 매매로 가는 포지션의 사람들은 이런 구간을 노려야겠죠. 눌림목 구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차 돌파, 그리고 조정, 눌림, 돌파와 눌림목 매매다.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2차 상승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꼭 이 주가란 게 정확하게 이 저항선, 이 가격대에 터치를 할 수가 있고, 살짝 터치를 안 했다가 그냥 바로 돌려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라인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상 주의할 점은 이 눌림목이 며칠 안에 4, 5거래일 안에 확 눌렀다가 빠르게 반등해서 가는 종목도 있고, 이 눌림목 자체가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차트란 것이 정확하게 정형화되게 공식화된 게 없어요. 기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폭이 길거나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는 매매,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치로 터득해야 됩니다. 조금 이탈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료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고 좀 버텨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지 라인을 이탈했다 해서 바로 손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좀 강한데 그러면 재료가 지금 강하고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1차 매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1차 매수 했는데 바로 상승한 경우 그런대로 수익을 봤으니까 감사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바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눌린다. 그러면 2차 매수를 하면서 내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는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로 주가란 게 쭉 오를 때 여기까지만 올랐다가 바로 쌍봉을 그린 다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진짜 재료가 강하거나
매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거는 조절을 해야겠죠. 아, 여기서 바로 쌍봉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50% 물량은 팔고 가겠다. 왜냐하면 50%를 익절해 놓으면 일단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다시 쌍봉 맞고 떨어지더라도 본전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버티다가 본전에 오면 아쉬운 마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원히 버팁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물량을 끝까지 보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이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확률이 높은 매매 방법은 있지만 이 방법도 정확하게 뭐 돌파가 2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다시 30% 오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 돌파했다가 눌러지는 건 더 많이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크게 상승했는데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크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은 살짝만 일어났다가 다시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크게 상승을 하고 눌림이 2, 3개월 동안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아서 크게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 구간은 재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돌파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노리자. 매수 타점을 가져간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는 걸 먹으려고 하는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차트라는 건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습들이. 근데 가는 종목이 있고 가지 않는 종목이 있겠죠. 그러면 가는 종목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이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건들이 같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차트만 나왔다고 해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당할 위험이 아주 높다. 그럼 제 경험상 그 조건들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돌파를 할 때, 아까 우리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이 돌파의 캔들이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아주 많이 들어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1000만 주 이상,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온 강력한 돌파여야 눌림목 구간에서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 인기주여야 한다. 주가란 것이 이제 돌파를 하고 반성의 힘으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이 아주 매력적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 매력적인 게 뭐냐? 주도주 인기주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실적주가 주도주면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을 노려야 될 거고, 테마주가 주도주. 최근 테마가 뭐 있었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중 무역 테마, 이런 테마들이 있겠죠. 로봇 테마, 전기차, 저 PBR,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된다.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을 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적자 기업은 피하자. 왜냐하면 적자 기업은 나부터도 매수하기가 꺼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도 다 사기 싫어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도 그냥 하지 말자.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흑자 기업으로 한다. 큰 악재가 나온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서 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종목인데 큰 악재가 나와가지고 괜히 부정적인 종목이 돼버린 거는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2번이랑 비슷한 흐름인데 재료가 살아있어야 된다. 즉 누군가가 자꾸 사줄 뭔가가 있어야 된다.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재료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응할 만한,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라든지 로봇 테마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언급이 될 만한, 저출산 같은 거. 지금 저출산이 좀 조용히 있다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총선 그리고 대선이 있을 건데 그때도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내세울 만한 공약들, 정부 정책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조건들과 함께 방금 돌파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노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실전 차트에서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빠르게 돕도록 하겠습니다.